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올해 2021년도에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문제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요, 좀 설명을 드리려고 만든 영상입니다. 올해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합격하신 분들한테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안타깝게 떨어지신 분들에게는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도 문제 하나가 오류가 있어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오류가 잘못됐다, 모두 정답 처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것도 이상하게 복수 정답 처리를 했거든요.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근데 올해는 그러한 오류가 없을 줄 알았는데 민법에 문제 하나가 오류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명백히 모두 정답 처리해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 자, 문제를 함께 보시면, 자, A형 기준으로 77번입니다. A형 기준으로 77번이고, B형 기준으로 하면 76번이에요. 그래서 A형은 77번, B형은 76번인데, 이 문제는 명백히 모두 정답 처리해야 되고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류를 발생시킨 산업인력관리공단은 반성하고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너무 심각하거든요. 자, 보시면 갑은 2021년 2월 1일 서울특별시 위치한 을소의 X 상가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억 원의 월차임 5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죠. 여기까지 끊어보면 일단 모든 상가 건물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환산 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보증금 5억에 월차임 500이죠. 환산 보증금 어떻게 계산합니까? 월세 곱하기 100 더하기 보증금이죠. 그럼 이거는 환산하게 되면 환산 보증금이 10억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임대차인 거예요. 다만 예외가 있죠. 갑은 2021년 2월 15일 건물에 인도를 받아 영업을 개시하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곳을 모두 고르라고 하거든요. 자, 일단 원칙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대항력은 인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이길날 대항력은 인정해 주거든요. 그렇지만 확정 일자를 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억, 위 계약에서 확정 일자 부여 등에 대한 규정하고 있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확정 일자 받는다 하더라도 무엇이 인정되지 않습니까?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질 않아요. 자, 니은을 볼까요? 갑이 임차 건물의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죠. 자, 이렇게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가 문제예요. 자,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계약갱신 요구권은 인정해 주거든요. 따라서 이 임차인인 갑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그 계약갱신 요구를 뭐 할 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했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그것을 뭐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거부할 수 있을 뿐인 거거든요. 따라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니은번 지문은 명백히 뭐죠? 맞는 지문인 거죠. 민법 선생님들이 이런 지문을 좋아하진 않지만 중개사법에서 이런 거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갱신은 요구할 수 있지만 단지 임대인이 뭐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거부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명백히 맞는 지문인 거죠. 디귿번, 갑이 2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던 중 매매로 건물의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차임은, 연체하는 차임은 못 받은 사람에게 줘야 되겠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연체 차임은 을, 전 소유자 임대인 을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지문도 맞는 거죠. 그럼 옳은 것은 니은 디귿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니은 디귿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수험생분들은 자, 니은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하셨던 문제이기 때문에 2번이 답이구나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더더구나 이 문제는 77번이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분들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상태거든요. 시간에 쫓기고 있는 상태니까 니은번 찍고 넘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틀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을 선택하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2번을 선택하신 분은 한 70%, 디귿을 선택하신 분은 30%예요. 그럼 뭐가 답이에요? 니은 디귿이 옳은데 1, 2, 3, 4, 5번 중에 니은 디귿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는 모두 정답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명백합니다. 이거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도 없고 명백하기 때문에 니은, 디귿 모두 정답 처리를 해야 될 문제로 보이고요. 이러한 기초적인 사항에 대해서 오릴범한 산업인력관리공단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한 문제, 두 문제 차로 떨어지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높아심에다가 자, 일단 산업인력관리공단 큐넷을 들어가셔야 되겠죠. 큐넷에 들어가시게 되면 전문 자격시험을 보시면 여기 뭐가 나옵니까? 공인중개사가 나오죠.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합격자 발표 보시면 합격자 발표조에 가담한 최종 정답 공개 가담한 의견 지시가 있어요. 여기를 누르시면 뭐가 나오냐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나옵니다. 로그인 하셔가지고 뭐 하는 거죠? 이의를 제기하셔야 되고요. 많은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셔야 구제받을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꼭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이의를 제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명백히 이 문제는 모두 정답 처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고맙고요. 아무튼 올해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